야! 야! 이게 자식들아! 이봐, 장승업이 펴짱 깨져 이 사람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림 되면 나도 올라가겠다. 안녕하세요. 천개의 영화입니다. 내놔 이 새끼야. 그 그림 못 내놔? 어쭈 이 새끼가 이게 환장을 했나 이 새끼가 이게 죽을래 이 새끼야. 죽을래야지 못할까? 이 새끼야. 이게 거지 왕초고요. 이 여자는 피부치처럼 챙겨주던 누나인데 이 망할 놈이 툭하면 누나를 돼지게 패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아버지! 승업이가 내 옷 훔쳐 도망가요! 저희 집 가세가 곤식구 건의를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 것 같습니다. 선비님, 나를 부르는 게냐? 효자동 김선비님 아니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여러 해 전에 청계천변에서 이 맞아 죽을 뻔했던 거지놈을 살려주셨는데. 승업이로구나. 그 가게에 걸려있던 세화들이 모두 네 솜씨란 말이냐? 예, 스승을 소개해주는 김병문.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이 아이는 재주가 있고 그 손놀림이 신묘한 기운이 있어. 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가 이룰 수 있을지 그 누가 알겠소. 거두어 주시오. 첫째는 골법용필이니라. 둘째는 농담이니라. 농담은 멀고 가까움을 드러내고 그림 속의 깊은 맛을 우러나게 하지. 우남 선생 밑에서 밤을 잊고 그림 공부에 매진한 장승업. 5년 만에 노안이 되어 나타난 장승업. 아니, 너 승업이 아니냐? 채 1년도 못해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거동을 못하시니까 집안일하고 농산일하고 소인이 떠맡아 돌보다가 눈 감으시는 거 뵙고 몇 자리 돌봐드리고 이제서 오는 길입니다. 글을 모르면 그림이 되지 않는 법이라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중에도 천자문과 소학을 떼게 하셔서 이제 까먹는 겨우 면했습니다. 승업아, 장승업이란 아이인데 내가 보기엔 신기가 통하는 아이입니다. 그냥 머슴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눈이나 좀 튀게 해주십시오. 역관 이응헌의 집에 머물며 그림에 깊이 빠져듭니다. 너희놈, 이리 나오거라. 명나라 진가원의 수선 매작도는 아직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놈이 그릴 수 있었단 말이냐? 몰래 한번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허허, 내가 집안에 큰 도둑놈을 끼고 살았구만. 자들 비교해보게. 어느 것이 진품인지 아시겠나? 저놈이 한 번 훔쳐보고 그걸 기억하고 그린 거라네. 낙관만 없을 뿐이지 옆에다 놓고 그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생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질 않습니까? 타고난 관찰력과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육교 화방이다. 해산 유숙 선생의 제자가 되는 장승업. 해산 선생께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핏 보이는 천재가 아깝습니다. 중국 그림 수백 장을 베꼈다는 놈이 바로 너로구나. 귀걸해둬라. 모양만 갖춘다고 그림인가? 고사에 담긴 뜻을 알아야지. 차이가 느껴지느냐? 네 그림은 취흥이 도도해서 꽃이나 감상하고 있는 선비를 그린 게로구나. 이 그림 속에서 선비의 표정과 주변의 지정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 상관이 뇌물을 청하자 관직에 오른 지 80여일 만에 벼슬을 내놓고 낙향하신 도연명 선생의 쓸쓸함이 드러나야 하는 게야. 그 심해를 시로 담으려는 선생의 뜻이 읽히지 않느냐? 무릇 그림이란 의제 필선이라 했느니 눈에 보이는 필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선생님, 귀걸이도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이란 말이 어찌 그리 쉽게 나오더냐? 그림엔 완성이란 없어. 장승업의 그림에 만족하는 해산 유숙. 겸재, 현재, 공재를 삼재라 일컫는 것처럼 너도 단원 회원의 뒤를 이어 원자를 호로 쓰면 어떻겠느냐?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느냐? 나우자를 갖겠습니다. 나도 원이라. 너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 완벽한 너만의 화법을
개척해야 될 때가 아니더냐.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찾아 떠납니다. 좋은 그림 그리려면 꼭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데요? 산과 들, 나무와 꽃, 자연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열폭 병풍 홍백매도는 단연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장승업의 그림 중에 여태까지 못 보던 아주 빼어난 그림일세. 오원 장승업입니다. 자네 이름은 익히 알고 그림도 종종 보았네. 가관 진작을 하라 이르게. 이왕이면 오원이 먼저 낚비라는 것이 좋겠네. 가관 진작으로 하라 이르시네. 오원. 네. 자네가 먼저 붓을 들게나. 해산 선생께서 계시는데 어찌 소인이 먼저 붓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오호, 사또의 명의건을. 흥에 취해 신명나게 붓을 놀리는 장승업. 안녕들 하신가? 아무리 사또의 명이라 하나 3번 사양하라는 성현의 가르침이 있는 법. 감히 스승을 제치고 먼저 붓을 들다니. 사양지심이 없는 인간은 금수만도 못해. 넌 스승을 죽인 놈이야. 일어나가라. 이건 내가 용서를 빌 일이 아니야. 너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가 이미 나보다 앞섰다는 것일 뿐이야. 하지만 이마직에 와서는 내 숨결과 혼백이 살아있는 너만의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니더냐. 저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항상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어찌 그렇게 구차한 핑계를 대느냐. 당장의 이익과 명예에 눈이 멀어 비나 맞춰주는 그림은 죽은 송장이야. 송장. 아니 왜 이래? 요즘 그림 안 그린다니까 뭐가 나쁜 말이라 그래? 나는 야, 이게 자식들아! 수십, 수백, 수천 장의 그림을 지우고 버리고 다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화명이 높아갈수록 변환점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괴로워하고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날, 온몸의 기가 붓을 타고 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호치도로구만. 호방하고 거침없는 필목, 모든 게 파격일세. 생판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술잔을 들고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장승업의 뛰어난 화풍. 일획이 만획이고 만획이 일획이로다. 내 일획을 두고 어찌 따로 법을 말하리요. 김병 앓고 계시는지도 몰랐고 집을 옮기신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원 장승업은 뭐 못 그리는 게 없는 신필이라고 하더구만. 인기에 사로잡혀 생동하는 기운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는 없는가. 뭇 백성들이 기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경이 아닌 선경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환쟁이들이 천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개화당이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을 도와서러 오시랍니다. 도화서를 거치지 않은 환쟁이로서는 있을 수 없는 대접일세. 장승업은 감찰의 벼슬까지 오릅니다. 나는 술하고 여자 없이는 붓을 들 힘조차 없는 사람이오. 이 사람아, 하루에 석 잔 이상은 안 된다는 어명도 잊었는가? 원색의 장군님 생신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어쩌자고 자꾸만 이러는 건가? 나라 말아먹으려고 들어오는 놈들한테 내 그림을 바쳐요? 궁을 당당하게 빠져나갑니다. 어딜 가십니까? 내 채색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금방 다녀옴세. 아니 됩니다. 월 안에도 채색은 있을 터이니 그걸 쓰십시오. 내 채색이 없어서 어병이 지연되면은 자네가 책임질 건가? 세상 밖으로 다시 달아나는 장승업.
저 넓은 농토가 백성들의 줄인 배는 못 채우고 탐관들의 헛배만 불리우니 삼남지방 곡창이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미로다 미로다 모두가 꿈에 추가 가는 인생 부질없다. 그는 궁궐을 벗어나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며 삶을 이어갑니다. 지나가는 환쟁이요. 얘 있어볼까 해서 왔소만. 그냥 매겨만 준다면 있겠소이다. 좋은 그림이 그릇에 박혀 있다고 해서 팔리는 세상이 아니니까.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작은 그림조차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네는 어떤 그릇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선생님 같은 화공들은 철사가 안 녹아 그림이 온전히 살아나오길 기다릴 것이고, 유약 바른 사람들은 유약이 잘 녹아 흘러내리기를 바랄 것이고, 가마 주인은 한두 점 명품이 나오길 소원하겠지만 어디 그게 도공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불이 말하는 거지요. 장승읍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그는 호련히 세상을 등지고 사라져갑니다. 과연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림을 남겼을까요? 지금까지 1000개의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